지원금까지 동원했지만 온라인 구매는 망해버리고 난생 처음 오픈런도 뛰어봤는데 코앞에서 컷당하고 에란 모르겠다.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조지고 왔는데 어째서인지 저의 손에 들어온 걸 보면 운명인가 봅니다. 359일 4시간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직은 안 되는 겁니다.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삼성 트라이폴드 359만 400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기존 폴드7에서 화면 하나가 더 추가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마침 얼마 전에 폴드7을 리뷰했기 때문에 화면 크기 말고 어떤 부분이 또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320g, 폴드7과 비교했을 때 정직하게 화면 하나 더 추가된 무게로 확실히 조금 더 묵직해졌다는 느낌. 두께를 확인해보면 역시 화면 하나가 더 추가된 두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두껍다고 느껴지지만 펼쳤을 때 얇은 두께의 시원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300만원 넘어가니까 환경보호보다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해지고 케이스도 증정해주는데요. 경로는 3번이었습니다. 증정 케이스가 외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인지 보호 필름을 부착해준 배려는 너무 감사하다 느껴지는 부분. 디스플레이에 반사방지 코팅이 없다는 건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보호 필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의도로 만들었다면 아무럼 어떻겠냐는 느낌이었는데요. 케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크래치를 보호할 수 있고 폴드7과 동일하게 프레임이 미세하게 높게 올라온 구조는 디스플레이 파손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 0.1mm 더 높게 올라온 프레임의 구조가 얼마나 보호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트라이폴드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카본 패턴을 연상케 하는 후면 커버, 유리가 아닌 유리 섬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경로는 3번이었습니다. 경로는 3번이더라도 파손될 걱정 하나 줄어들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 카메라 렌즈 부분은 폴드7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렌즈링이 떨어지지 않도록 변경된 걸 보면 삼성 개발팀에서 저의 영상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수리비 165만 7,500원짜리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필름이 화면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살짝 눈물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 날 때 개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면 하나가 추가된 만큼 배터리 용량이 증가되었고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45W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5에서 95%까지 확인했을 때 최대 속도는 40W, 4분 유지되었고 이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최대 속도는 빨라졌음에도 제어된 속도는 그대로라는 게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높아진 배터리 용량과 폴더블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한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빨라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드파티 케이스도 안 나오는 스마트폰에 마그네틱이 정렬된 케이스가 없으면 치투 충전 불가능한 인증 받아다 놓고 마그네틱 케이스는 안 넣어주면 치투 충전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열관리 방식도 확인해봤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 반쪽짜리 발열 관리에서 3분의 1 쪽으로 변경되었지만 반대쪽에도 열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열관리 대책이 추가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어떤 부분이 추가된 건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내구성 테스트. 먼저 얇은 충전 단자 부분이 케이블로 인해 손상되지 않는지부터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케이블도 튼튼하고 단자 부분도 견고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휘거나 부러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단자 부분이 보강되어 있는 구조적인 설계는 지난 폴드7 리뷰에서 파손되었던 단자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되었다는 뜻으로 저의 영상이 삼성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서를 반대로 접으면 정중하게 알려주고 그래도 잡기 시작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요. 그래도 실수로 접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적당히 강한 힘으로 눌러봤을 때
전혀 이상 없는 모습으로 실수로 반대로 접는 정도로는 세게 접었다고 하더라도 파손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정하고 눌러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프레임은 강하게 버텨주었고 내부 디스플레이가 먼저 파손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신기하죠? 살아있어? 그럼요. 함께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뒷면으로도 소통해봤는데요.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버텨주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폴드7에서 부러졌던 부분은 뒷면이 아닌 측면 안테나 라인이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구부렸을 때 안테나 라인이 쉽게 부러지지 않았고 견고하게 버텨주는 걸 보면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폴드7과는 살짝 다른 설계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강한 힘으로 조졌음에도 프레임은 멀쩡했고 박살났는데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니 역시 내구성의 기업 삼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크래치 테스트. 약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경도 6번에서부터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7번에서 조금 더 깊게 생기는 모습, 8번에서 쉽게 식별 가능한 정도의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모습은 스크래치 내성이 좋아진 세라믹2 유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크래치 내성은 좋아졌지만 파손에 대한 내구성은 낮아진 유리였는데 살짝 높게 올라온 프레임의 구조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수리비는 13만 7천원. 어째서인지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가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리 부분만 닿은 상태와 프레임에 걸쳐진 상태로 파손 수치를 비교해봤는데요. 미세하게 높게 올라온 프레임의 보호력이 생각보다 더 괜찮았기 때문에 쉽게 끔살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의도로 만들었다면 스크래치 내성이 좋은 세라믹2 유리보다는 튼튼한 빅터스2 유리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이미 사망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고 렌즈 부분은 충격에 가장 적게 노출되는 하단 렌즈 부분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 아직도 접고 있네? 치킨 왔나요? 인사라도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비트님 주말에 휴식할 때 뭐 하시는지 이번 주말엔 못 쉬겠네요. 근데 의자 뭐 쓰세요? 그렇구나. 키보드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확실히 안 하더라고요. 아 모니터 해상도 막 이런 거를 네, 보면 커스텀들이 관심 분해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알아보며 느낀 여러가지 의문점들과 앞으로의 폴더블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먹방은 어때요? 혼자서 분해하는 게 언제나 적적했는데 옆집에서 더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녹음 이런 건데 녹음.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트라이폴드 20만 번 접기 챌린지가 곧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오목교 전자상가 채널 라이브로 넘어가셔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리들. 삼성케어 플러스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리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 접는 폰 분해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두 번 접는 폰 분해하려니 2배로 머리 아프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삼성 기사님들 보고 계신다면 먼저 분해해본 궁금하기가 수리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뻥입니다. 정식으로 교육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궁금했던 내부 디스플레이 유리부터 알아보기 위해 접착제층을 제거하고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확인해봤는데요. 유리 두께가 너무 얇아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지만 폴드7에 비해 살짝 미묘하게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
두 번 접는 구조로 인해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부 필름층이 포함된 전체 두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터치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큰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라믹 투유리가 적용된 외부 디스플레이 역시 얇아졌던 폴드7 유리에서 또 미묘하게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기분 탓인지 헷갈리는 정도로 너무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최대한 얇게 만들면서도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ATL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3개 합쳐 5600mAh가 들어있었는데요. 분리하면서 휘어질 정도로 얇은 배터리는 폭발하는 건 아닐까 살짝 불안한 모습이지만 휘어지더라도 측면에서 발생하는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Z 스태킹이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배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리머형 배터리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분해할 수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궁금했던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후면 커버도 확인해봤는데요.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도는 3번이었지만 약한 힘으로 긁어봤을 때 더 높은 경도에서도 쉽게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으로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 스크래치 내성을 높이면서도 유리처럼 깨지지 않는 소재를 활용한 것 같다는 느낌. 어르신 같아 보이는 패턴만 좀 어떻게 바꿔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소재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의 힌지 구조 역시 살짝 다른 모습인데요. 처음 접히는 부분의 구조는 폴드7과 비교했을 때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접히는 부분은 구조 자체는 동일하지만 조금 더 넓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접히는 부분의 토크 값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넷쌍의 힌지 모듈이 들어간 첫 번째 부품과는 다르게 모듈 한 쌍이 들어가는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줄어든 모듈로 인한 내구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마다 결합되는 나사수를 증가시켜 내구성을 보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테나 라인이 부러지던 폴드7에 비해 쉽게 파손되지 않고 버텨주던 이유는 안테나 라인 옆에 들어가던 케이블 단자를 제거해서 내구성이 보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얇은 부품 하나하나가 프레임을 지탱하는 몸체가 되어 튼튼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 어떻게 이렇게 얇은 하우징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지. 역시 기술의 기업 삼성입니다. 모든 부분이 0.2mm대다. 이야. 힌지 부분은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경도는 6번이었습니다. 갤럭시 ZZZ 폴드의 메인 PCB의 두께는 2.6mm,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은 내부 써멀 패드를 이용해서 내부 디스플레이와 후면 무선 충전부에 들어간 그래파이트를 통해 전 후면 하단까지 확산되도록 만들어둔 모습은 폴드7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반대쪽 패널에 추가적인 열분산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보니 삼성 디스플레이 칩이 들어있는데 커다란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 열관리 대책을 추가로 설계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단순한 디스플레이를 위한 추가적인 열관리 대책이지만 어쩌면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 반쪽짜리 발열 관리에서 새로운 혁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더욱 기대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삼성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Z 폴드는 커다란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대비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이 보완된 설계로 인해 충분히 튼튼해 보인다는 건 장점이지만 케이스 없이 프레임의 보호에만 의존해야 하는 외부 디스플레이의 구조적인 한계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 반대로 접는 건 실수로 접는 정도로는 파손되지 않았고 충분히 단단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삼성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어쩐지 내년 2월에도 초대장 못 받을 것 같은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